안녕하세요. 코흐입니다. 하하 123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약 10일 만에 올리게 되어서 시청자분 혹은 구독자분께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고 죄송합니다. 네, 요즘 바쁜 일이 있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 시간이 조금 부족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성실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인데 영상을 매일 하나씩 업로드를 하는 게 좋을지 추리고 추려서 정말 좋은 거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걸 하나를 올려야 될지 아직 고민이 조금 많습니다.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랜만에 소개해볼 프로젝트는 버니버니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스닉픽을 보시면 이렇게 토끼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 그림의 특이사항은 절반은 이 토끼를 반으로 나누면 절반은 검은색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얘도 검은색 배경이 있고 얘도 반쪽이 검은색 얼굴, 얘도 반쪽은 검은색, 얘도 반쪽은 검은색. 왜 이 스닉픽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처음에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티스트를 확인을 해보게 됐는데요. 여기 아티스트는 라이언 로빈슨이라는 친구고 요브리티시라는 어떤 팀에서 소속돼 있는 사람입니다. 라이언 로빈슨은 메이저 힙합 아티스트, 예를 들어 코닥 블랙, 주시 월드, XX10섹션 등등 요런 래퍼들이랑 협업을 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힙합을 막 즐겨 듣진 않아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아티스트 목록을 그 꺼라 위키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빌보드에서 1등, 2등 이런 걸 찍은 적이 있는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일을 했던 이 요브리티 씨라는 곳의 멤버 라이언 로빈슨이 런칭한 NFT인 것 같고요. 이 유브리티 씨의 유튜브는 140K, 그러니까 1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크루의 인스타그램은 65K, 그 다음에 개인 요 라이언 로빈슨의 개인 인스타그램은 9천 명 정도의 좋아요 팔로워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왜 이 스닉픽에서 절반이 검은색이냐라는 점을 저는 보고 조금 인상 깊었는데요. 여기 요 라이언 로빈슨이 하는 말은 귀여움과 반현실주의 미학의 균형을 좋아한다 라는 말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항상 밝아 보이는 사람도 내면에는 어떤 좀 슬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끼들은 모두 다 반은 검은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어, 래퍼나 아티스트나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보면은 어떤 감수성이라는 부분이 창작에 있어서 많은 영감이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그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하고 어, 이런 부분에서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밝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이 스닉픽에 반영을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오피셜 링크를 보면은 트위터만 봤을 때는 현재 한 4만 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고요. 디스코드 방은 2월 5일 오후 5시 이후 현재 15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디스코드 방이 개설된 지는 일주일이 조금 넘었고요. 1월 31일인가에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여기 사이트가 있고 웹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가 뜨고요. 쭉쭉쭉쭉 내려보시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해라, 아티스트는 누구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로드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어로 돼 있어서 읽기 조금 싫으실 수 있지만 큰 제목만 보면 피스 오브 팝컬처, 뭐 BB 머천다이징, 그러니까 굿즈 같은 걸 판매를 할 계획도 있는 것 같고요. 레전더리 버니도 런칭이 될 거고 자선 단체에 기부도 할 거고 뉴 버니스 인 더 메타버스, 이볼루션 오브 버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로드맵의 핵심은 어피스 오브 팝컬처,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유명하고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래퍼들 힙합 씬에 계신 분들을 얼만큼 잘 콜라보를 맺어서
이 프로젝트 전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 뒤에 멀천다이징이나 레전더리 버니를 내겠다, 차리티를 내겠다, 기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프로젝트에서 내걸고 있는 어떤 로드맵 중에 하나라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한국에 사는 저로서는 미국에 있어서 이 버니버니스라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입소문을 타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미 15만 명의 디스코드 방 인원이 있다면 화이트리스트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따고 나면 수익은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일단 개인적인 제 의견이고요. 그러나 얘를 장기 홀딩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첫 번째 부분을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해가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를 또 한번 이렇게 보면 버니버니스 이렇게 뜨는데 팔로워가 그새 4만 1000명이 됐네요. 이때 트위터들을 보면 이 화력이 계속 적어도 포스팅 올리는 것마다 10,000명 정도씩은 꼭 잡히고 있는 것을 10,000명 이상 거의 2만 명이 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꽤 화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한번 해볼 만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로드맵은 살펴봤고 이제 현재 발행량이 8,888개인데 화이트리스트는 지금 1,644명인 상태이고요. 화이트리스트를 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소통 및 추가 활동, 사용자 이름 변경, 뭐 프로필 사진 바꾸기 이런 많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다 제가 하나를 덜 썼는데 7레벨 더하기 20초대를 하면 화이트리스트를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 근데 티켓이 열릴 때 상담 신청을 해야 한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로드맵만 딱 봤을 때는 다른 곳에서도 어떤 내걸고 있는 것이라서 좀 애매하고, 다만 이 첫 번째 부분이 얼마나 큰 가치를 형성을 했느냐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